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쉬어가도 된다는 위로, 그리고 이제야 나만의 삶을 살아보자는 다짐이 뒤섞이는 시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은 끊기고 고정 비용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자식에게도 더 이상 기대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가 바로 60대 이후의 고령층입니다. 그렇기에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자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소비 실수와 지출 리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어들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을 겨냥한 상술과 과장 광고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광고에 혹해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몇 달치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지금 사두면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수백만 원짜리 건강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소비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지금 안 사면 손해본다는 조급함과 내가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더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계속 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 실수가 소중한 자산의 손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적 상처와 자존감 저하,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냐는 후회, 당신이 알아서 한 일 아니냐는 원망,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실제 피해 사례, 소비 패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 리스트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상술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지 사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이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고령자분들이 전화 한 통, 방문 판매 하나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소비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드시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꾸준함에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남들도 다 먹는다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니까라는 이유로 한 번에 3개월, 6개월치를 정기 배송으로 묶어 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게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제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TV 홈쇼핑이나 유튜브 광고, 지인 소개 등으로 접한 건강식품 중에는 식약처 인증도 없고 단지 후기 몇 개로 포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무릎, 관절에 좋다는 제품을 정기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8만 원 정도였지만 이왕이면 다른 것도 함께 먹어보라는 권유에 간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까지 추가로 구매하게 됐고 1년 동안 쓴 금액이
3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꾸준한 수면이죠. 문제는 이 제품들이 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 유명인 광고, 공실력 있어 보이는 용어들이 붙어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로 구매를 시작하게 되죠. 게다가 전화 상담이나 방문 판매로 상담을 받을 경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의 분들은 의도치 않게 큰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제품 정말 필요하신가요? 꼭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 뒤 하나씩 필요할 때만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 매달 새어나가는 건강식품비에 무심코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은퇴 후 소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고가의 건강기기 안마기 구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뭉치면 안마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집 안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 커지죠. 이 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수백만 원대의 전신 안마의자, 온열기기, 전자파 치료기 같은 고가의 건강기기입니다. 겉으로는 최신 기술 의료 효과,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지만 정작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TV 홈쇼핑에서 본 전신 온열 안마기를 구입했습니다. 매일 30분 몸속 열순환을 도와 관절염을 완화한다는 말에 솔깃해졌고 오늘 안에 구매하면 추가 사은품 증정이라는 유혹에 결국 3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설치하고 나니 크기가 너무 커서 거실 공간이 좁아졌고 소음도 생각보다 커서 가족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사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만 차지하는 짐이 되었고 팔려고 중고나라에 내놓았지만 부피가 커 운반이 어렵고 감가상각도 커서 결국 거실 한편에 그냥 방치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실수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 부족이 아니라 판매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 마케팅, 방문 판매, 체험 행사 등으로 접근해 고령층의 건강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결정을 유도하죠. 지금 계약하면 20% 할인, 다른 분들은 이미 3개월 전에 설치하셨다는 말로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구매 직후 후회하더라도 환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품이 설치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개봉 후 반품 불가 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기기 구매는 심리적 효과, 즉 플라시보 위약 효과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합니다. 차라리 동네 복지관, 보건소,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마기나 온열 치료를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좋은 소비가 아닙니다. 노후 자산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소비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건강기기처럼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이 따라붙는 제품일수록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루만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소비입니다. 특히 요즘은 효도폰, 효도패드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시작되지만 이게 점점 과소비나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자녀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거나 인터넷 광고나 전화를 통해 최신 기기를 추천받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기계의 성능보다 비용 구조와 사용 목적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거나 태블릿 기기를 고가 요금제에 묶어서 2, 3년 약정을 맺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이걸로 병원 예약도 가능하고 손주 영상도 본다고 해서 월 9만 원짜리 요금제를 덜컥 계약하게 되는 경우죠. 처음엔 할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간 총 비용은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여성은 매장 직원의 안내로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이라는 설명을 듣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오니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거의 방치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만 약 14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지하려고 했지만 위약금 35만 원이 발생해 결국 끝까지 요금을 내야만 했죠. 이처럼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를 이용해 불필요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가족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진행해버리고 기기 변경 시 이전 단말기 반납 조건이나 요금 변동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필요에 따라 맞추는 것이지 성능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화면이 크고 사용법이 단순한 기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꼭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고 싶다면 요금제는 월 3만 원 이하로 할부 기간은 짧게 그리고 계약 전엔 반드시 가족이나 자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미 있는 기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기를 사는 건 쉽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요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또 하나, 은퇴 후 조심해야 할 소비가 바로 보험 재가입과 리모델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병원비가 걱정되다 보니 보험을 새로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설계사가 전화를 하거나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 예전 보험은 보장이 약하니까 새로 바꾸셔야 한다. 요즘은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좋은 상품이 많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표면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순간 그동안 납입한 수년치 보험료가 손실되거나 보장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훨씬 비싸지고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7세 여성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설계사에게 예전 보험은 쓸 데가 없다. 요즘 나오는 보험은 입원비랑 수술비도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거의 못 받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보험료가 월 13만 원으로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던 터라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보험 리모델링은 좋아진다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일부 설계사는 한 명에게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시켜 상품 쪼개기를 통해 자신들의 실적만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을 무리하게 들기보다는 기존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약이 너무 많거나 보장 내용이 겹치는 경우 불필요한 부분은 해지하고 필요한 항목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 계약은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금융소비자원이나 보험공시실에서 비슷한 상품과 비교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보험은 한 번 잘못 가입하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 지출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갈 때 혜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걱정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온다면 그건 잘못된 대비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노후 자산은 속도보다 판단의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이후 많이들 가입하시는 상조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가입하면 혜택이 많다는 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상조 상품 역시 과도한 선지급이나 불필요한 고가 계약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상조 상품은 매달 몇만 원씩만 내면 장래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형태로 판매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고 총 납입 금액이 400만 원을 넘는 상품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래 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초기 설명과 달리 부족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막상 유족들이 별도로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70대 김모 씨는 3년 전 지역 행사장에서 진행된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에 참석했다가 상조 업체 직원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으시죠? 지금 가입하면 납입금도 낮고 혜택도 많이 드립니다. 이런 말에 흔들려 월 4만 5천 원짜리 상품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총 납입 기간이 15년, 총액은 810만 원이 넘는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실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납입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장례를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과한 금액을 장기간 납부하게 만드는 계약은 노후에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고령자에게는 정기적인 장기 납입 구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조 업체 중 일부는 폐업 후 연락 두절되거나 계약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족이 상조 계약 사실을 모른 채 장례를 별도로 진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례는 사전 준비보다 실제 상황에 맞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급 서비스를 넣거나 예정에 없던 옵션을 추가하지 말고 소박하고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것이 유족에게도 남은 자산 관리에도 훨씬 낫습니다. 만약 상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납입 기간이 짧고 해지시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고 계약 내용은 반드시 가족에게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장례 지원 제도나 소규모 상조회 복지단체의 장례 지원 서비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장례는 결국 남겨진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정리입니다. 그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상술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사전 준비가 과잉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비 함정은 바로 투자 상품과 재테크 사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지고 은행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불려야겠다. 남들도 다 한다는데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 틈을 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이 접근해 옵니다. 겉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재무 컨설턴트, 노인복지센터에 찾아온 설명회 강사, 심지어 교회나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상장 앞둔 회사 투자예요. 월 1% 수익은 보장되고 원금도 안전합니다. 이런 말들로 시작해 투자금 규모에 따라 혜택을 준다며 점점 금액을 늘리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인천에 사는 72세 남성은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회사의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국내 유명 대기업 협력사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이라는 말에 노후 자금 중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약속대로 수익이 입금되어 안심했지만 3개월째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무실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약서는 형식상 문제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 제안은 대부분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에 가까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안심시키고 신뢰가 생기면 큰 돈을 유도한다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으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자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금융 이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큰 금액을 결정하지 않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투자 제안을 해왔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꼭 가족이나 자녀와 먼저 상의하세요. 계약을 유도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말하지 마라, 지금 바로 계약하자는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노후 자산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이 어렵고 삶 전체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는 평생 해온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안정한 수익 대신 안정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60대 이상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위험한 소비 항목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이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상술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소비보다 선택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지 않아야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바로 사라고 말할 때 하루만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